청소년 현장의 이야기를 모두 담으러 왔습니다. 네, 잡담맨 방송용입니다. 장난이지 오늘 저희 칼퇴 가능할까요? 성형점 하시는 나름이죠. 저희 일단 오늘 어디 왔죠? 오늘은 협조교육복지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한번 위로 올라가 보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누구시죠? 네, 잡담맨 방송용이라고 합니다. 아유, 방송용 선생님 반갑습니다. 잡담맨이시군요. 네. 자, 우리 센터 소개를 위해서 한번 잠깐 자리에 앉으시면 될까요? 서초교육복지센터에 업무를 배우러 온 잡담맨 방송용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초교육복지센터 장전아영입니다. 우리 서초교육복지센터를 먼저 소개를 해야 되겠죠? 업무를 배우시기 전에. 서초교육복지센터는 서초구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 일반 학교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 학교가 몇 개나 있으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00개 아닙니다. 저희 100개는 되지 않고요. 4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먼저 이 공간 보세요. 어때요, 공간이? 이 공간은 바로 서초구에서, 구청에서 이 공간을 저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왔을까요? 저희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위탁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바로 BTF 푸른나무 재단입니다. 푸른나무 재단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푸른나무 청해당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을 바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하는 일들을 조금 알아보셔야겠죠? 업무를 위해서 오신 거니까. 자, 그럼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가 어떠한 일들을 할 것 같으세요? 어린이들을 상담해주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을 약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는 서초구에 있는 초중고의 일반 학교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 친구들의 학교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한 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을 연계해주는 허브 플랫폼의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하고 무엇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를 사례 관리들을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잡담맨께서 업무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한번 우리 실전에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이제 저희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배우기 위해서 함께 해주실 신다인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원연계 과정을 수행해 볼 예정인데요. 일단 자원연계를 하려면 학생이 어떻게 의뢰되는지 의뢰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뢰 과정 설명을 드린 이후에 학생이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직접 그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을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오늘 면담을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학생 면담을 통해서 자원이 어떤 자원인지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개인정보 동의서 한번 받아주신 다음에 저희 직접 기관에 연계하는 전화 시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진짜 사례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잡담맨을 위해 맞는. 네,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김서초 힘내중학교에다 김서초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사례 설명하기 전에 의뢰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의뢰 과정이 이렇게 재미있기는 조금 어려워서 중간중간 질문을 섞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희가 학생 의뢰를 받을 때는 학교에서 선지원을 했는지 먼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협의회라는 거를 먼저 열어서 학교 안에서 학생 지원 체계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협의회에 참석해가지고 아이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의뢰서를 접수하고,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의뢰서를 이제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의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은 이유에는 초기 면담이랑 가정 면담을 통해서 이제 학생 상황이랑 가정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학생에게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라포 형성을 면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걸 학생이 원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터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의 의뢰 과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학생 사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사례 파일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이 학생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학생 김석초라는 여학생이고요. 중학교 2학년, 힘내중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뢰된 이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폭 피해자로 집단 따돌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이 좀 심해졌는데 당시에는 학생이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지원을 이제 거부를 하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발견을 하게 되시고 하면서 생명존중위원회라고 이제 학교 안에서 자살자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 열린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까지 개최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의 특성은 중위소득 100%로 일반 가정이에요. 일반 가정인데 그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 무직이셨어가지고 아버지께서 6개월 전에 취업을 하셔서 사실상 지금까지 뭐 자산이라던가 경제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소득으로는 현재 중위소득 100%다 보니까 지원을 저는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를 복지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네. 학생한테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다른 기관들의 기준이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적응력 향상, 학교에서 적응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조금 키워주는 데를 중점을 둔다면 다른 기관은 소득 기준, 경제적인 거 우선으로 우리는 지원하겠다. 아니면은 우리는 심리적인 거 우선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기관마다 조금씩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조금 한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의를 주신 게 학생 심리 상담. 이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ADHD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한 번도 종합심리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종합심리 검사까지 저희가 이제 연계를 원한다라고 학생의 의사를 밝혀줬고 부모님께서는 종합심리 검사를 학생이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학생의 심리가 수치화되는 거에 좀 거부감을 표현을 하셨어요. 심리 상담을 연계하더라도 심리 상담 기법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맞는 거를 하려면 전문가의 판단이 정확히 필요한데 그 지원 대상이 학생이잖아요. 네,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니즈, 학생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종합심리 검사를 하고 싶다고 이제 표현을 해줬으니까 이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면서 이제 설득까지 드린 상황입니다. 저희 필요 자원을 파악하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면담으로 많이 해요. 좀 학생한테 필요한 자원이 좀 적절한 시기에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이 처음부터 이제 자기 속마음을 말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친해지는 라포 형성 과정을 거치면서 면담을 통해서 좀 진짜 적절한 자원이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면담을 보통 진행을 하고요. 자원 연계 방법 먼저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원 연계 자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원을 찾는 방법엔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문이 있어요. 이게 다른 지역 기관에서 혹시 적합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해달라라고 이제 공문을 보내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지도나 이제 주변 지역 기관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이렇게 자원 시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검색해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타 지역구에 있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는 약간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직접 공문을 보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자원들을 저희 이렇게 단톡방에 공유를 하면서 보면은 이거는 뭐 장애인 가족 지원 해서 이제 키워드까지 올려서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이렇게 올려서 요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들 중심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모집하고 이제 끝나는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저희 자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실제 자원이 또 이렇게 송출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 학생한테 필요한 자원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죠? 심리 상담이랑 종합심리 검사. 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이 학생한테 적합한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어떤 거 먼저 찾으실 거예요? 종합심리검사랑 상담심리 먼저 찾으실 거예요? 네, 여기는 어떻게
적합한가요? 적합한 것 같은데. 오, 네, 맞습니다. 바로 한 번에 찾으셨어요. 근데 저희 다른 자원도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보면 어떨지. 네, 신청 기한이 혹시? 7월 20일까지. 네, 이미 신청 기한이 지나서 이거는 신청하기 현재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 심리자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집이랑 가까운 게 좀 중요해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종합심리검사 그럼 자원을 한번 찾아볼까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적합하지 않죠? 이 친구는 학교 폭력 관련된 건데 네. 가정 내 위기 상황. 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혼자 찾으셨어요. 네. 이거 적합한 것 같은데.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개요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포스터, 홍보 포스터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한 그림. 그렇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지원하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알려드리면은 여기는 치료비만 지원해요. 검사비가 아니라. 그래서 치료비에 검사비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다 세부적으로 이제 기관마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개요서를 보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상담용 치료비, 약물비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네,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자원 잘 찾으셨어요. 네, 저희 학생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간식을 좀 골라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제가 접시를 드릴게요. 이제 좋아할 만한 걸 한번 예쁘게 담아주시겠어요? 제 취향대로. 네. 아니 학생의 취향대로. 학생 네, 학생. 나이 차이가 많다는데. 네, 학생의 취향대로 골라주세요. 혹시 카스타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근본. 근본. 저희 이제 밸런스 맞게 작은 과자들 같이. 누가 더 나은지.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에 만났었죠? 선생님은 서초교육센터 신가인 담당 선생님이고 강상용 선생님이라고. 네, 오는데 어떻게 많이 덥지 않았어요? 학교 갔다 끝나고 바로 온 건가? 또 선생님도 네. 처음 뵙는 건데 어때요? 좀 어색하죠? 네, 선생님이 저번에 말할 때는 면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건데 오늘은 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도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온 이유는 우리 자원 안내 해주려고 온 건데 그래서 요즘에 좀 잘 지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상담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요. 혼자 이제 버티는 것도 물론 이제 서초는 마음에 힘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에 도움 받으면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고 이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서초가 종합심리검사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좀 걱정이 되셔서 이제 종합심리검사는 좀 이제 나중에 받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무엇보다 서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종합심리검사 받아서 맞는 상담 기법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같이 어머니 아버지께 설득 드렸었지 부모님께 설명 드리고 그때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연계해가지고 검사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 저번에 말했던 대로 이번에 상담 관련해서 연계 동의서 작성할 거고 여기 보면은 저번에 소초가 말했던 대로 집 근처가 좋을 것 같아서 의라차 여기 심리상담센터랑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기관당 2명 추천 가능해서 서초를 추천할 예정이고 10회기 상담 이후에 더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로 센터랑 논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심리검사 결과 이제 먼저 나온 다음에 이제 서초한테 개인 상담, 일반 개인 상담이 더 맞을지 아니면 상담 치료가 더 맞을지는 상담센터에서 그때 이제 검사 결과 보고 논의하신다고 하셨어. 만약에 이제 서초가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한번 말씀드려보면 더 좋을
종합심리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찾았는데 사업 대상 기준이 조금 서초가 선정될지가 조금 모호해서 나중에 만약에 선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지원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제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상담 일정 전에 종합심리검사 결과가 나와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심리검사 먼저 한 다음에 심리상담 받는다 이렇게 순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심리검사를 하는 이유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서초한테 더 잘 맞는 상담 기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일정 잡히게 되면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고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3회 이상 부참하면 더 이상 상담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참여해주길 부탁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 연기한 이후에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나 주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서초한테 가장 적합한 자원을 우리가 연계하는 게 목표니까 서초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같이 이겨내보자. 이거 한번 읽어보고 여기 동의하면 체크해주고 여기 사인 한번 해주면 돼. 오, 날짜를 알고 있어. 선생님도 헷갈리는데. 그럼 다 작성했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럼 바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네. 날씨도 더운데 집도 어떻게 가? 집에? 걸어서 가면 될까? 네, 걸어서 날씨 더운데 조심히 가고 또 이제 힘든 일 있거나 그런 경우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연락해주면 되고 앞으로도 우리 같이 한번 잘 이겨내보자. 선생님도 인사하고 이제 갈까요? 수고 많았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관 연계하는 전화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거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저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초교육센터 신라인 담당입니다. 저번에 이제 말씀해주신 거침없이 복지관에서 운영하시는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저희 학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송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교육센터입니다. 의라차 심리상담 지원사업 대상 학생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신청서 메일로 송부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데가 있다는 것도 오늘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술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넘기덕 네? 쿨.